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PCB 설계, 패즈 로직 사용법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했죠? 패즈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 작업했습니다. 패즈 라이브러리는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 주로 설명을 했죠. 패즈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은 주로 사용되는 곳이 패즈 로직과 패즈 레이아웃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패즈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것들은 실제 부품의 외형이었고, 패즈 로직에 들어간 건 상징적인 그림들, 보통 심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걸 주로 그렸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패즈 로직에서 스케매틱 에디터를 디자인하겠습니다. 스케매틱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스케매틱.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은 부품의 제작과 편집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부 이제 슈트 에서 사용하는 기본 기능들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 같이 기본적으로 화면 캡처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캡처가 단순히 화면을 복사해서 뭐 저장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작업하던 그 화면 상태를 그대로 기억을 했다가 필요하면 그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슈트 라벨은 오른쪽 밑이나 위쪽에 보면 이 문서가 우리가 그리는 거 패즈 로직이나 레이아웃을 그리는 자체가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문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서에다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뭐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 놓게 되는데, 그런 걸 라벨이라고 합니다. 라벨 수정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패즈 로직에서 스케매틱을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할 건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방법이 여기 보면 부품 삽입과 신호선의 연결이라고 해놓고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열거 할 테니까 잘 살펴보고서 그 중에 가장 자기가 사용하기 편하다, 이게 익숙할 것 같다,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적다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와 그라운드선, VCC하고 그라운드선 연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심볼을 갖다 쓰는 방식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온 팝업 메뉴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선 그리기, 버스가 뭔지는 이야기를 언뜻 했던 것 같은데, 일반 신호선은 1비트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버스선은 그걸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선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두껍게 표시가 돼서 일반 1비트짜리랑 구분을 하죠. 이따 버스선 얘기 나올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항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캡처 화면 저장. 캡처 화면 저장은 현재 화면을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그 자리로 이동하는 거지 그림 파일을 저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화면 캡처하는 메뉴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여기 뷰 메뉴. 그러니까 패즈 로직을 실행시킨 다음에 거기 화면에 어떤 내용을 띄워놓고 뷰에 가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은 세이브 뷰라고 있습니다. 세이브 뷰. 이 세이브 뷰 메뉴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제시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캡처라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추가 창에 나오면 거기다가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OK 누르면 그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목록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선택하게 되면 그때 상태 전체 화면 중에, 즉 전체 도면 중에 어느 부분을 화면에 표시했는지 그걸 나타내게 되고요. 그때 그걸 선택하면은 바로 화면이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알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동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화면 저장. 캡처 화면 저장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작업을 하는지 간단히 크리에이트 텍스트 객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캡처 화면 저장 하기. 뭐 이거는 뭐 설명이니까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이 동영상이 뭐다 이것 때문에 구분하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캡처 화면 저장하기. 캡처 화면이라고 그러면 뭔지 알죠? 그리고 화면 축소 확대하는 기능들 기억하고 있죠? 마우스 휠 버튼 누르고서 동작하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놓고서 내가 뷰에서 여기 세이브 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세이브 뷰 창이 열리고요. 캡처 누르면 이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으로 지정된 게 뷰 1이라 그대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 가운데 캡처 화면 저장이라는 걸 내가 먼저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은 오른쪽 밑에 이 라벨, 이걸 라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서 정보들을 보통 표시를 하죠.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 화면을 놓고서 요것도 요 상태도 하나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요거는 캡처 누르면 뷰 2라고 들어가죠. 오케이. 그리고 위쪽에도 뭐 보통 여기 쓰기다가 안 쓰기도 하는데, 뭐 정보라는 거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걸 포함해 놓으면 나중에 문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캡처 눌러 뷰 3를 해서 이쪽 화면도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캡처가 그림을 저장한다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뷰에서 쭉 목록을 보니까 뷰 1, 2, 3가 있었고, 1 누르니까 이 상태 아까 저장했죠. 2 누르면 오른쪽 밑으로 가고, 3 누르면 오른쪽 위로 가죠.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작업하다 보면 회로의 여러 부분에다가 많은 내용을 그리게 되는데, 그럼 한번 써봐.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지? 데이터 입력 받는 파트 회로가 어디 있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 파트 부분에서 입력 파트,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출력되는 부분 출력 파트 해놓게 되면은 뷰에서 해당하는 그 화면 이름만 딱 클릭하게 되면 그 화면이 이동한다는 거죠. 화면을 보다 자유롭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프리비어스 뷰라는 게 있죠. 이 전에 한번 조금 아까 막 내가 화면을 넘겨 다니다 보고 또 확대 축소하다 보면은 바로 직전의 화면으로 다시 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실행을 취소하는 건 컨트롤 Z지만 이전 화면으로 가는 건 얼터 키에다가 P 누르게 되면은 프리비어스 스크린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캡처 화면 저장하기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고 있으면 작업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화면을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캡처 화면 저장. 이번에는 슈트 라벨 수정하는 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슈트 라벨이라고 하면 오른쪽 밑에 이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서에 대한 설명을 붙인다든지 위에 이렇게 이건 기본적으로 문서에 대한 뭐 시리얼 넘버, 그다음 에디션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뭘 수정을 했다, 누가 수정을 했다, 언제 만들었다,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 밑에 쪽에 갖다 놓고 볼까요? 슈트 수정하기 작업할 겁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거 뭐 설명할 건덕지도 없는 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연두색,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보통 데이터가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필드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지금 컴퍼니 네임이라고 들어 있는데 밸류에다가 여기다 내가 새로운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연성대학교라고 집어넣고서 오케이 눌러버리면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한 사항 아니죠. 글씨 폰트 사이즈도 조절하면 되죠. 지금 18이었는데 30으로 좀 키워주기도 하고, 타이틀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직관적 사용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 마우스로 클릭만 해주면은 그에 대한 실행 가능한, 수행 가능한 그런 작업 상태로 들어갑니다. 페이지 로직 스타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런 작업을 할 때, 페이지 로직에서 수정 작업을 할 때는 오른쪽에 문서 라벨, 슈트 라벨에는 자기 학번과 이름을 꼭 넣어주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내가 여러분 과제물을 체크할 때 이거 누구 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면 내용이 바로 들어가죠. 한글 들어갔습니다. 특수문자 들어갑니다. 뭐든지 다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림도 입력이 가능한데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건 설명하도록 하죠. 어려운 사항은 없죠. 이거 라벨 집어넣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다시 불러서 고쳐도 되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학번과 이름을 집어넣어 주면 또 한글. 나중에 이 문서를 볼 때 내가 이건 누가 만들었구나, 또는 언제 만들었구나, 이 내용은 무엇이구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가능하면 습관적으로 문서를 만들 때는 오른쪽 밑에다가 꼭 이렇게 라벨을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슈트 라벨 수정하기. 이제는 페이지 로직에서 직접 회로도를 올린 다음에 거기에 내용을 하나씩 수정하면서 사용법을 학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라벨 수정하는 것 쭉 고쳤으면 일단 여기는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뭐 신경 쓸 건 없고요. 페이지 로직 메뉴에서 보면 파일에서 오픈을 누르게 되면은 이미 있는 파일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싹 다 그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있는 샘플 디자인 끌어올려서 수정해 볼 겁니다. 파일에서 오픈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페이지 프로젝트라는 폴더로 들어가고요. 그 속에 보면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 속에 보면 프리비어스라고 기타 이제 학습용 예제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프리비어스 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비어스 스타트. 이 파일을 선택을 할 겁니다. 확장자는 SCH 스케매틱의 약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고 파일 이름이 들어가죠.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이런 그림이 제시가 될 겁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된 내용은 아니고요.
요걸 하나씩 완성시켜 가면서 기본 사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좀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긴 있네요. 또 자세히 보니까 뭔가 공백도 있고 여기도 뭔가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죠. 예, 요 두 부분을 다니면서 여기가 되겠구나. 예, 사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의 삽입값 편집, 파일에서 오픈 누른 다음에 페이지 프로젝트 밑에 샘플이라는 폴더로 들어가서 프리뷰 스타트라는 회로도 파일 열어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부품을 삽입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프리뷰 스타트라는 파일 열어놨죠? 거기서 작업하는 겁니다. 여기는 별도로 이렇게 좌표값도 지정을 했는데 이거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되죠. 대충 근처에 있으면 연결이 중요한 거지 부품의 위치는 그렇게 크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페이지 로직 스키매틱 에디팅 툴바에 보면 애드 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애드 파트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 더하기라고 표시 있는 그 아이콘입니다. 마우스 천천히 가보면 알 수 있고요. 예, 애드 파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애드 파트 프롬 라이브러리라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 올 라이브러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터라고도 하는데 이 아이템에다 AM100 별표 하고서 어플라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는 부품 중에 AM100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걸 모두 골라서 표시해 달라 그런 소리거든요. 집어넣고 어플라이 눌러야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쭉 목록이 나올 거고요. 이 중에서 AM100 145번 415번 예, 요거 선택할 겁니다. 요게 부품이 뭔지는 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수정하는 요령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요거요. AM100415라는 부품을 애드 딱 누르게 되면 마우스 끝에 이런 그림이 붙어 나올 거고요. 그걸 갖다가 요 부분 아까 내가 화면 전체 화면 중에 요 부분쯤 되거든요. 거기에다 화면 좀 확대해서 놔야죠. 예, 너무 조그마하면 안 되니까요. 확대 어떻게 하죠? 페이지 업 누르거나 컨트롤 키 누르고 스크롤 이 휠을 갖다 위로 쭉 올려주면 확대가 되죠. 예,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테두리가 있고 딱 배치가 될 거고요. 그래서 부품 추가는 이렇게 Add Part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창이 열리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골라서 Add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되는 거죠. 물론 마우스 끝에 붙어 나온 걸 가지고서 클릭을 해줘야지. 예, 부품이 추가가 됐으면 선을 연결시켜야 되죠. 선 연결선 네트라고도 하고 와이어라고 하기도 하고 라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페이지에서는 이거를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커넥션. 툴바에 보면 아까 했던 여기 애드 파트 있고요. 요게 애드 커넥션이죠. 예, 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마우스 커서의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드로 변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딱 클릭한 다음에 쭉 잡아당겨서 여기다 딱 갖다 끝나 연결이 되는 곳에서 딱 클릭을 해주게 되면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이 끊어집니다. 여기서 연결하는데 쭉 내려서 가만히 있으면 마우스 끝에 선이 붙어서 여기저기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가능한 곳 시작, 끝 두 개가 지정이 되면 작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연결하는 거 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선이 밑으로 연결되는 작업 할 겁니다. 여기 선이 연결될 때 보면 검은색 점이 나왔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스키매틱 툴에선 정션이라고 하고요. 여기선 타이 돛이라고 했죠. 타이 묶여진 부분을 나타내는 점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걸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편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쭉 뽑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VCC로 연결을 할 거거든요. 보통 우리 VCC 하는 거 뭐 이상한 기호들 있죠. 근데 여기서는 선을 쭉 클릭하고 잡아내면 지금 Add Connection 모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이 이렇게 마우스 끝에 붙어 따라다니거든요.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파워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이 창이 또 열리고요. 여기서 플러스 5V를 입력을 하거나 여기 확장 버튼 눌러서 골라서 OK를 눌러주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호선 연결, 일반선 연결하는 거, 그리고 여기 타이덧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VCC 파워 연결하는 거, 이 세 가지 기능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선 연결 방법 첫 번째 한번 살펴보죠. 네, 부품 삽입과 회로 그리기 방법 첫 번째 신호선 연결하는 거 보여준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파일을 먼저 열어놔야 된다고 그랬죠. 파일은 페이지 프로젝트 밑에 샘플에 들어가게 되면 프리비어스 스타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열면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안 열렸네. 예, 오픈. 페이지 프로젝트에 샘플에 들어가 보면은 프리비어스 파트 아니고요. 밑으로 여러 가지 들어있죠. 단계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비어스 스타트 누르고 열기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까 그거 맞죠? 우리 여기에서 먼저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업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작업도 할 건데 일단 지금은 다 요 위쪽에서 AM100 415 100 415를 이용하는 방식을 쓸 겁니다. 애드 파트 눌러주게 되면 이런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라이브러리 선택하고 알면은 직접 지정, 모르면 all 라이브러리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누르게 되면 이제 특별히 내가 조건을 주지 않으니까 무진장 많은 이 라이브러리 속에서 다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컴퓨터의 반응이 좀 느려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고요.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인데도 이 모양이 되네요. 밑에 동영상을 녹화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여기서 쭉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앞에 쪽에 라이브러리 이름이 나오고 뒤에 부품이 나오거든요. 너무 많아서 볼 수 없으면 이렇게 아이템에다가 AM100 별표 와일드카드 집어넣어주면 이름이 AM100인 게 쭉 나오고요. 애드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 끝에 붙어 나옵니다. 예, 마우스 클릭하는 대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선택이 됐으면 캔슬 누르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AM100 415. 이렇게 됐구나. 오케이. 이거 우리 먼저 실습했던 라이브에서 만든 PCB 데칼, 이게 엄밀하게는 CA 데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dd connection, 연결된 선 이름을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이걸 커넥션이라고 하지 않고 와이어, 네트, 라인 여러 가지 이름들을 쓰거든요. 예, add connection 모드에서 핀 끝을 클릭한 다음에 다른 핀 끝에 갖다 붙이게 되면 연결이 되고요. 또 이 커넥션 위에 멈추게 되면 이렇게 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타이돗이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하는 거 봅시다. 예, 끌어다가 다른 곳에 놓게 되면은 다이렉트 핀 투 핀이면 그냥 생기고요. 다른 커넥션 위에 놓으면 이렇게 정션이 생기죠. 점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 VCC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 뽑아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워. 그 전까지는 붙어나가 모양이 바뀌었죠. 삼각형으로요. 예. 오케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모양은 선택이 된 거고요. 한번 써봐. 여기다가 이름도 넣기로 했는데 일단 밑에 선 연결하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밑에 선도 애드 커넥션 누르고서 이쪽 핀 클릭, 그다음 끝나는 큰 클릭하면 다 바로 연결이 되죠. 예, VCC 선 이름 주려면 더블 클릭하게 되면 넷 프로퍼티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원하는 항목 입력하거나 있는 항목 중 골라서 집어넣으면 되죠. 이건 VCC 중에 5V를 쓸 거거든요. 예, 골라주면 되죠. 애드 커넥션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밑에 11번부터 19번까지 그리고 이쪽에 2번부터 있는 것들을 다 연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 연결시키는 방법 이렇게 하나씩 쭉쭉쭉 잡아당기면 됩니다. 보이는 그대로 마치 종이에다가 연필로 선을 그리듯이 쭉쭉 그려주면 되죠.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마우스 끝에 선이 따라다닙니다. 완성이 되면 자동으로 끊어지고요. 그리고 무슨 작업이 끝나면 무조건 다 ES 키를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초록색으로 여기가 변하게 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AM10041로 부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저항과 선 연결하고 밑에 또 연결선 하고요. 오른쪽에다가 VCC 선 연결하고 엔드 게이트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이 몇 개야? 이게 8개짜리 쭈르륵 연결하는 거 하나하나 껌껌이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네, 별거 아니죠? 보이는 그대로 마치 연필로 종이에다 선을 그리듯이 작업을 하면 됩니다. 부품 삽입과 회로 그리기 방법 첫 번째 거 설명했습니다. 신호설 연결 방법 중에 두 번째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까는 선을 맨 마디 8개 그릴 때 똑같은 거를 쭉쭉 잡아 당겼죠. 그걸 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텝 앤 리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반복한다 이 소리거든요. 보통은 이제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작업을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여기 복사하기 아이콘이거든요. 복사하고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 복사하기 대상을 선택하고 복사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커서 끝에 대상이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창이 나오고요. 거기서 스텝 앤 리피트를 눌러주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객체를 붙일 건지 리피트할 건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방향 나는 아래쪽으로 하겠다 그럼 다운 선택하고 몇 개 붙여낼 거냐 그러면 오리지널을 뺀 지금 하나 있던 건 뺀 나머지 추가로 7개 여기다 7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OK를 딱 누르게 되면 화면의 밑으로 쭉 7개가 똑같은 그림 7개가 쫙 복사가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요 간격 맞추는 것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디폴트 값 100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이게 틀리게 되면 선이 조금씩 다 삐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긴가민가 궁금할 땐 여기 프리뷰라는 버튼을 누르면 임시로 흰색 선으로 해서 대충 보여줍니다. 맞으면 그때 OK 누르면 되고 틀리면 캔슬 누르면 그냥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신호선 연결 방법 두 번째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품 삽입과 회로 그리기 방법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작업 그냥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지 설명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파일 여는 것부터 싹 다시 보여줄 겁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보여주니까 그 과정 잘 이해하고 그 순서, 그래서 어디서 어떤 작업을 선택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 오케이. 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있네. 봅시다. 부품 삽입과 회로 그리기. 제일 먼저 뭐 하죠? 파일에서 샘플 데이터 불러내야 되죠. 샘플 데이터는 어디 들어있죠? 파일 오픈. 그러면 페이지 프로젝트라는 폴더로 가는데 밑에 보면 최근 파일이 나오니까 이걸 불렀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샘플 들어가 보면은 프리비어스 스타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 눌러주면 됩니다. 프리비어스 스타트 여러 가지 조심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프리비어스 스타트.sch 스키매틱 약자죠. 화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요 가운데 위쪽 편에서 우리 작업할 겁니다. 이거 확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휠 버튼 누르고 위로 쭉 잡아당겨 확대 아래로 내면 축소가 돼 버립니다. 여기다 부품 삽입할 겁니다. 어디서 하죠? add part라는 아이콘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아까 우리 경험했으니까 이전 게 남아 있네 뭐. 여기서 쭉 해당할 라이브를 골라줘도 되는데 어디 있는지 난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all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대신 요번에는 필터를 미리 지정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어플라이 누르게 되면 이거에 적용되는 이 이름 규칙을 따르는 것만 여기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쓸 거는 AM100-425 add 누르면 마우스 커서 어떻게 붙어 다니는 거 볼 수 있고요. 창 닫아버린 다음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갖다 놓고 클릭 딱 누르게 되면 여기 선 맞추는 거예요. 이쪽하고 됐죠? 그래도 붙어 다닐 때 그거는 ESC 눌러서 빠져나가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캔슬 누르면 됩니다. add 커넥션 누르고 지금 작업하고 있죠? 여기 선택된 상황 별거 아니죠? 끌어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여기도 붙여주고 또 뭐 할까? 여기 VCC 끌어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파워 누르고 딱 클릭하면 그림 나옵니다. 이름 붙여야죠. 그럼 더블 클릭해주면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두 빠져나오고요. 프로퍼티 누르면 창이 나옵니다. 여기다 플러스 오버트 해도 되고요. 아니면 확장 버튼 눌러서 고쳐줘도 됩니다. 그리고 네트 네임 라벨 눌러주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이걸 꺼놓으면 있어도 화면에 표시가 안 되는 거죠. 별거 아닌데 놓치면 또 황당해하죠. 그 다음에 선이 여기 8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방법이 틀리거든요. 먼저 한 개를 연결합니다. 아까 했던 거는 쭉 연결해서 8개를 쭉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한 개만 하고 듀플리케이트 복사죠. 누르고서 대상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선택을 복사 선택하고서 그러면 마우스 끝에 붙어 다니죠. 이렇게 마우스 커서 끝에 붙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텝 앤 리피트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어느 방향으로 복사할 건지 방향 잡아주고 개수 설정하고 하면 7은 있었으니까 했습니다. 쭉 되죠. 이거 끝난 다음에도 마우스 커서 끝에 붙어 있으니까 ESC 키 눌러 빠져 나가야 됩니다. 아까부터 훨씬 편하죠.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복사 먼저 대상을 복사한 이후에 마우스 커서 그때 붙은 걸로 됐구나. 그다음 스텝 앤 리피트 눌러주면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몇 개를 명확히 하고 프리뷰 누르면 미리 보입니다. 맞으면 OK 누르면 되고 틀리면 캔슬 누르면 되겠죠. 9개 하면 더 나오니까 개수 틀리면 후회하죠. 물론 지우면 되고요. 맞으면 OK 누르면 등록이 되고요. 선에 붙어 다닌 건 캔슬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아까보다 편하죠. 8번 그리는 것보다 하나 그리고 복사해서 쪼르륵 붙여버리면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런 기술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회로를 더 빨리 편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기능으로 하겠다. 오케이. 별거 아닌데 간단하네요. 부품 삽입과 회로 그리기 방법 두 번째 설명했습니다. 이전은 신호선 연결 방법 세 번째 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듣고 해야지 처음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할 때는 무브 기능을 씁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회로를 대충 그렸는데 지금 여기 U3라고 나와 있는 AM10042라는 이 부품을
선택을 무브에서 선택을 하든 선택하고 무브하든 하게 되면 마우스 끝에 얘가 붙어 다니게 되거든요. 붙어 다니는데 지금 얘들하고 연결할 거죠. 얘들을요. 그러면 이걸로 마우스 선택한 다음에 이 심벌을 요렇게 갖다 붙여줍니다. 선끼리 서로 붙여줍니다. 커넥션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핀끼리 요렇게 겹쳐놔 줍니다. 이거 놨다가 다시 이걸 심벌을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이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서로 연결할 부분이 있으면 핀끼리로 겹쳐 놓았다가 잡아 당기면 겹쳐졌던 그 핀끼리는 선이 붙어버린다는 거죠. 이거 뭐야, 되게 쉽네. 선 하나도 안 그려도 되고 복사하는 면을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끌어다 놨다가 잡아당기면 된다. 굉장히 쉽죠? 예,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부품 삽입과 회로 그리기 세 번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잘 기억했다 활용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 방법은 또 나름대로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핀들이 규칙적으로 쭉 배열되어 있을 때 사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씩 두 개씩 있을 때는 직접 끌어다 그리는 게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이거는 동일한 핀이 동일하게 여러 개 배치되어 있을 때 한 번에 쫙 다 그려내는 방법입니다. 방법 세 번째. 이건 뭐 무슨 작업하는지 설명 붙이는 건지 알죠? 나중에 동영상 딱 보자마자 뭔지 알아야 되니까요. 세 번째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파일 여는 것부터 단계별로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보여줘야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 학습이 돼버리니까요. 파일에 오픈 누르면 이거는 이전에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샘플 폴더에 들어가서 보면 프리비어스 스타트라고 있죠.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누르면 화면에 회로도가 제시될 겁니다. 이 부분에 작업하는 거 알고 있죠? 확대 어떻게 하죠? 마우스 휠 버튼 누르고 위로. 여기다 부품 삽입할 겁니다. 뭐였죠? AM10042라는 부품이었죠. Add 파트 누르고서 창이 나오면 여기서 AM10042로 고른다. 아이템에 필터 주고 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누르고 Add 누르게 되면 마우스 커서 끝에 붙어 다니는 것도 두 번이나 보여주고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갖다 배치하면 되는데 뭐 커넥션 그리는 거하고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쪽 핀도 갖다 놓고 먼저 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끌어내. 이렇게 돼요. 오, 선이 다 연결됐죠? 예,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 지금 메뉴 선택할 필요가 없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언두 컨트롤 Z 누르는 거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해야지. 애드 파트에서 부품 골라냅니다. AM10042로 부품 골라내서 추가한 이후에 마우스를 클릭하기 전까지는 배치가 되질 않죠. 근처에 갖다가 놓고 직접 붙여놔도 되는데 일단 배치한 다음에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마우스 커서는 제거해 버리고 선택해서 무브 모드가 됐죠. 마우스 커서 끝에 붙습니다. 다른 핀 위에 겹쳐놨다가 다시 붙나 붙었겠다. 끌어내. 나오죠. 그리기 훨씬 편하죠. 예. 규칙이 있죠. 연속적 핀 순서가 동일해야 되고 개수가 많을 경우 유리합니다. 핀 순서가 뒤죽박죽일 경우 잘못하면 또 수정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서 하면 되고요. 나머지 커넥션은 아까 시작하는 부분 끝부분만 클릭해 주면 모양이 이렇게 잘못 나오면 요걸 한번 클릭해 주고 내려오면 됩니다. 잘못됐네 싶으면 선을 잡고 자꾸 선들이 나오는데 또 이러네. 지금 모두 빠져나가서 해야 돼요. 그렇지.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 점은 어떡하죠? 찌꺼기죠. 리드로우 시켜버리게 되면 리드로 어디 갔냐? 오케이. 없어지죠. 그래서 선 그리는 건 잘못됐다 싶으면 중간에 점을 한번 클릭할 때마다 거기서 고정점이 생겨서 그까지 확정하고 넘어갑니다. 아닌 경우는 이렇게 꺾이는 쪽으로 좀 길게 나왔다 하면 니은자인지 기역자인지가 구분돼서 처리가 됩니다. 파워선 연결하는 거 끌어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파워. 그럼 그림 나오죠? 클릭한 이후에 다시 더블 클릭 그리고 이름 주고 그리고 네트 네임 라벨 클릭해줘야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렇게 완성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금방 됐네요. 부품 삽입과 회로 그리기 방법 중에 세 번째 거 심벌로 서로 겹쳐내서 잡아당기면 같이 겹쳐진 핀에 대해서는 커넥션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거 보여줬습니다. 애드 커넥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끌어내면 되죠. 그리고 작업하다 보면 이 커넥션 끝에 부품과 부품의 핀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애드 커넥션 기능 중에 보면 아까 했던 거 우리 파워 해봤죠? 이건 어디 연결되는 게 아니라 끌어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 지정이 되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름은 또 더블 클릭해서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직접 설정을 했죠. 이런 거에는 그라운드도 있습니다. 접지선이죠. 선택하고 그라운드를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라운드 표시 알죠? 그 다음에 똑같은 버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름 지정하면 됩니다.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라 특별히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프 페이지인데, 오프 페이지는 선을 길게 연장하기 귀찮을 때 선 끝에 이름을 주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선 페이지 바깥쪽이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그리는 이 시트 말고 다른 시트랑 연결되는 선이 있을 경우 끌어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오프 페이지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요게 지정된 이름 있죠? 요 오프 페이지인데 그 이름을 내가 지정을 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프로퍼티에서 지정하겠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오프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이름만 지정하면 그 두 곳은 연결된 걸로 쳐버립니다. 직접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네트 커넥션 그리기 짜증나서 모든 커넥션 끝에다가 다 오프 페이지 붙여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편하죠. 그럼 이름만 동일하면 되니까 대신 이름 넣는 수고는 한번 해야 되는데 한 번만 잘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바꿔 쓰기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파워선과 그라운드 신호선 연결할 때 어떻게 한다. 선 그리고 심벌 지정하고 이름 설정하고 이 단계별로 나누어지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다 애드 커넥션 모드, 커넥션 선 그리기 모드에서 지금 작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파워와 그라운드의 신호선 연결하기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버스 그리기 해보겠습니다. 버스 그리기. 버스가 뭐죠? 버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스. 택시하고 자가용과 비교해서 버스의 차이점은 뭐죠? 많은 사람이 쓴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만 탔다 내렸다가 가능하다. 그런 특징이 있죠. 똑같습니다. 회로 그릴 때도 버스는 보통 우리가 사용되는 그 커넥션은 한 선에 하나의 비트값, 하나의 신호만 전달이 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64빗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전달할 때마다 64개의 신호선을 64비트는 64빗 컴퓨터는 한 번에 64비트개 즉 64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회로를 그린다고 그러면 선을 64개를 껌껌이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묶어서 보낼 수 있다. 버스와 같이 한 번에 다 태워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를 이런 식의 선을 사용합니다. 선이 더 두껍게 나옵니다. 요 선과 비교해 보면 요거 얇은 선이죠. 얘는 버스 선이죠. 두껍죠. 네, 그래서 회로도 이렇게 두꺼운 선이 나오면 버스선이네 라고 하면 되고요. 특이한 점은 이 선이 꺾일 때 요 끝에가 이렇게 딱 90도로 꺾이는 게 아니라 45도 각도로 이렇게 꺾인다는 게 좀 버스선 특징이긴 합니다. 어쨌든 스키매틱 에디팅 툴바에서 보면 두꺼운 선이 표시된 게 있거든요. 애드 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여기 클릭하고 기역자로 딱 꺾으면 이런 식의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딱 선을 딱 클릭 여기서 끝난 순간에 이 화면이 제시가 됩니다. 애드 버스라는 화면이죠. 여기서 이 버스의 이름과 버스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으로 제시된 버스다 비트 포맷 형식을 쓸 겁니다. 몰라도 돼요. 앞에 이름 주고 특이한 점은 꺾은 괄호 속에다가 버스 사이즈를 지정을 합니다. 사이즈는 여기 땡땡으로 구분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5까지 뭐 이런 식으로요. 내가 적을 때 0007로 했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거고요. 0땡땡7 해도 됩니다. 그래서 버스 이름 요거 체크한 거 있죠. 여기다가 이름을 갖다가 D 꺾은 가로 열고 00 콜론 땡땡이에요. 예? 그리고 7 꺾은 가로 닫고 그리고 OK 누르면 마우스 커서 끝에 요것이 붙어 다닙니다. 그다음 여기다 딱 클릭해 붙이면 됩니다. 보통 버스 이름은 이렇게 버스선 위쪽에 붙여주는 게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버스선 나오면 이거 이름이 뭐지를 갖다가 아래로 가서 볼까 위에 가서 볼까 중간에서 볼까가 아니라 무조건 위쪽 왼쪽에 붙이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됩니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버스선은 일단 연결된 겁니다. 이건 버스선만 생성한 겁니다. 버스선 생성했으면 얘들하고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여기다 연결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여기 8개의 핀이 있는데 8개를 껌껌이 하려면 선이 8개가 여기저기서 막 날아다니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지금 버스 쓰는 겁니다. 버스는 여러 개의 신호선을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다. 그게 장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두꺼운 버스선 지정하는 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버스선 그리기, 애드 버스를 이용해서 그립니다.
이름 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름 꺾은 가로 열고 시작 끝 순서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콜론이 들어간다는 거 꼭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버스선이 돼 있으면 각 버스선에다가 1비트짜리 신호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add 커넥션 그대로 씁니다. 아까 add 버스였죠. 모든 부품의 신호선은 다 add 커넥션 이걸로 연결시킵니다. 여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 12번 핀을 갖다 버스에 연결하고 싶거든요. 그럼 add 커넥션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쭉 갖다 버스선에 가서 여기서 딱 클릭하면 요 끝이 이렇게 딱 45도 각도로 꺾이면서 요 창이 제시가 됩니다. 아, 요 선 12번 핀을 버스에 연결했는데 이걸 이름을 뭘로 할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름의 기준은 버스 이름을 D에 00에서 07로 했거든요. 몇 비트죠? 몇 개 신호선이 합쳐져 있는 거죠? 7, 7개 아니죠. 0부터 시작했죠. 0부터 7까지 8개의 신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 12번 핀은 몇 번째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D00 D에 00번 0번째 연결이 된다면 이름을 요게 딱 클릭한 순간에 이 창이 나고 창에다 이름만 넣고 OK 누르면 요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버려.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예, 요런 식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요 12번 핀은 이 버스에 0번 핀에 연결이 돼 있다 그 소리입니다. 0번 핀에 예, 같은 방법으로 선을 끌어서 딱 클릭하고 창 나오면 이름 주고 그리고 클릭하고 연결하고 창 나오면 이름 주는 방식으로 이걸 다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스선에 일반 신호선 연결하는 것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 선 연결하기 add 커넥션 기능을 이용한다는 거 기억하고요. 이름이 여기서 꺾은 가로가 안 들어가죠. 소프트웨어 따라서 이 개별 비트선, 개별선에 대해서 꺾은 가로가 들어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버스선은 툴마다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호선 그리기 부품 배치는 거의 유사한데 버스선은 좀 그렇거든요.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기능이 조금 사용법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버스선 연결하기 설명했습니다. 예, 동영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예, 버스선 연결하기 한번 봅시다. 이거 아까 했던 것들이죠.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버스선 연결하는 건데 화면 이동하는데 우리 아까 add 커넥션 했고요. 지금은 add 커넥션이 아니라 add 버스 할 겁니다. 버스. 일단 위치 찾아가겠습니다. S 모듈리스 커맨드죠. U7 7번째 부품 찾아가겠다는 소리입니다. SU7번 그럼 쭉 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요 U7 부품 위에 U7이라고 있죠. 이거 그때 파트타임 만들 때 보면 패밀리 네임 줬죠. 그때 TTL-IC는 U로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TTL-IC 모양을 갖춘 부품 중 7번째 것이란 소리입니다. 여기다 버스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add 버스 누른 다음에 여기서 기억자를 쭉 꺾어주면 띡 두꺼운 선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창이 바로 열리죠. 버스 이름 달라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작업이 종료되면 바로 제시가 됩니다. 이름은 D, 그 크기는 꺾은 가로 열고 00에 콜론 07 토탈 8비트의 신호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이름 주는 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OK 누르면 마우스 커서 끝에 붙어 다니고요. 왼쪽에다 딱 클릭하면 이 버스 가까이 붙여놓는 게 좋겠죠. 누구 건지 알아야 되니까요. 이름이 붙여집니다. 특별하지 않죠? 그다음 add connection 버튼 눌러서 뭐 할 거죠? 여기 개별 비트를 버스에 연결시켜 줄 겁니다. 그러다가 놓고 딱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창 여기 D01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 그러다 붙여주면 D02 제가 이게 맞나? 예, 어쨌든 뭐 순서대로 붙입시다. 붙이는 요령 배우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번, 13번, 14번에서 19번까지 8개 핀을 갖다가 쭉 연결해 붙여주면 됩니다. 버스선 그리는 방법 add 버스 누르고 했죠. 그리고 이름 지정했고요. 그러면 버스선이 완성이 됐고요. 개별선에 대해서는 add 커넥션 누르고 그림도 보면서 설명도 듣고요. 그래서 그냥 개별 신호에서 끌어다가 버스에 놓게 되면 창이 열려서 몇 번째 비트선을 갖다 쓸 건지 물어봅니다. 그렇죠. 요게 왜 0번부터 했는데 했어야 되는데 1번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지는데 1, 2, 3, 4, 5, 6, 7, 8에서 쭉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지정된 숫자만 사용을 하는 걸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1번부터 하니까 1, 2, 3, 4, 5, 6, 7, 8번은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돌아가니까 0번은 안 쓰니까 0번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네요. 생각보다 똑똑한데. 요 부분 이름 부여되는 부분 어떻게 했죠? add 커넥션 누르고 끌어내서 붙여주면 창이 열리고 이름을 지정하면 되고요.
첫 번째 거 지정이 됐으면 두 번째는 첫 번째 거에 일씩 증가되는 걸로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버스선 사용하기예요. 괜찮네요. 근데 방법이 조금 아까 우리 회로 수정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봅시다. 예, 그렇죠. 여러 개 붙이는 방법 역시 복사에 붙여넣기 써야죠. 버스선 연결하기 두 번째 방법, 요번에 애드 커넥션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우리 이런 거 스텝 앤 리피트 써본 거 기억나죠? 아까 회로 그릴 때 왼쪽 편에 방법 3개 설명했잖아요. 하나씩 그리는 방법,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 또는 두 심벌을 붙여놨다가 잡아당기면 이렇게 겹쳐진 핀끼리 자동으로 선이 생성되는 방법 했던 거 기억나죠? 그 중에 두 번째 방법 보면 하나를 배치하고 그걸 복사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있죠, 창. 그러면 스텝 앤 리피트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이걸 누르면 그 다음에 이 창이 나와서 어느 방향으로 몇 개를 복사할 거냐 하고 선택하는 OK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완성되는 거 기억하죠? 이 기능 쓰면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 쓴다 그랬죠? 핀 배치 순서가 동일하고 여러 개 있을 경우 순서 동일하잖아요. 차례대로죠. 1대1로 쭉쭉 연결되고요. 그리고 8개 이 정도 많은 거예요. 2개 넘어가면 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 3개 4개 나오면 무조건 복사에 붙여넣기 쓰는 게 좋습니다. 버스선 연결하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하나씩 마우스로 연결했고 지금 두 번째 하는 방법은 하나를 배치하고 복사가 뭐라고 그랬죠? duplicate카피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복사는 카피기, 카피해와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이런 그림 그리기에서 어떤 대상을 미리 복사하는 거, 복사가 중복되게 뭔가 만들어 놓는다면서 duplicate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스텝 앤 리피트 메뉴 골라내서 작업했던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도 한번 살펴봐야죠. 버스선 연결하기 방법 두 번째 경우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스선 배치하고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스텝 앤 리피트라는 거 있었죠. 그 기능으로 할 겁니다. 프리비어스 이거 해놓으니까 좋네. 예, 내가 직전에 봤던 화면 상태 좋게 하고요. 뭐 화면 이동하는 거 기억나죠? 스크롤바 하면 위아래로 이동하고요. 쉬프트 키 누르고 하면 좌우로 이동하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일단 부품 찾아가겠습니다. SU7 여기 뭐 모듈리스 커맨드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품 이름도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넣으면 되고요. 버스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버스 클릭 그려주고, 예, 너무 가까운가? 괜찮아요. 그리고 바로 버스 이름 넣으라고 나오죠. 버스 이름 어떻게 넣죠? 이름 주고 꺾은 가로 열고 범위, 그리고 콜론 범위, 그리고 꺾은 가로 닫고로 돼 있죠. D 꺾은 가로 열고 빵빵에 콜론 07 8핀을 한 대 묶은 버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가능하면 저기 버스랑 가장 근접한데 왼쪽 위쪽에 붙여주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애드 커넥션 눌러야죠. 버스 그리는 거 설명했고요. 이름 위치 확인하고요. 이제 애드 커넥션으로 각각 개별 신호선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드 커넥션 누르고 먼저 하나 배치해보죠. 우리 먼저 할 때는 하나씩 다 연결했죠. 편하게 갔다가 연결하고 딱 하면 창이 열리죠. 여기서 무조건 1번부터 기본이요. 위로 꺾였네? 상관없습니다. 하나 배치한 이후에 duplicate  선택하고 대상을 골라주면 duplicate copy라는 메뉴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면 마우스 끝에 붙어 다니죠. 이때 어떻게 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텝 앤 리피트에 들어가는 거죠. 스텝 앤 리피트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나오죠. 어느 방향으로 몇 개 할 거냐, 그리고 간격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씩 갖다 붙여도 되는데 지금 몇 개? 7개 더 붙일 게 7개죠. 눌러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캔슬하면 취소되고 오케이 누르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모두 빠져나가. 끝났네요. 훨씬 빠르네. 역시 알면은 빨리 할 수 있군요. 버스 추가하고 애드 커넥션 눌러서 붙여주는 거 설명했죠. 애드 버스, 애드 커넥션, 애드 버스, 애드 커넥션, 요 기능들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버스가 왜 사용되는지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버스가 커야죠. 그죠? 버스가 있는 게 그림은 단순해지고요. 단순해지면 됐죠. 그리는 거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에라, 오류 없게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버스선 그리기 방법 두 번째 거 설명했습니다. 요번 강의에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화면 캡처 저장하기라는 걸 했었죠. 이건 그림을 실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작업된 그 화면 상태를 그 위치를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치와 확대 배율,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저장해서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딱딱 누르면 이동을 하죠. 주로 이건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뭐 전원 파트, 요건 입력 파트, 요건 출력 파트 부분을
늘 보고 있다가 번번이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또 확인해야 될 때 미리 이렇게 등록 캡처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메뉴상에서 뷰 메뉴에서 골라만 주면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슈트 라벨, 화면 캡처하는 기능이 있고요. 슈트 라벨이 뭐였죠? 이렇게 슈트에 보면 오른쪽 밑이나 왼쪽에 이 문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걸 슈트 라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걸 많이 적어놔야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만들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회의에서는 이런 문서화 작업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부품의 삽입과 신호선 연결은 방법 3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했더라? 처음에 add 파트 해가지고 창 열리면 라이브러리에서 골라서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핀들의 선을 연결하는 걸 이야기했죠. 부품의 삽입은 add 파트라는 메뉴 사용을 했고요. 신호선 연결은 add connection이라는 거 이용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하나씩 다 연결하는 방법 있었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복사해서 스텝 앤 리피트하는 방법 기억나죠? 바로 직전에 버스에서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뭐였죠? 이게 제일 편해 보이긴 했는데 물론 이제 제약 조건이 좀 있지만 이거는 심벌끼리 가서 입력 핀끼리 겹쳐놓게 되면 겹쳐놨다 잡아내면 겹쳐진 핀끼리 연결된 상태로 선이 자동으로 그려졌었죠. 제일 편했던 작업이잖아요. 오케이. 그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게 실제로 많이 하는 작업들입니다. 부품을 집어넣고 선 연결하는, 그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죠. 아니 회로도의 구성은 뭐죠? 부품과 선이잖아요.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작업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선 중에 일부 선이 파워나 그라운드, 또 하나 있었죠. 오프 페이지라고.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죠. 이거 그릴 때 어떻게 그렸죠? 일단은 심벌 부품에서 선을 쭉 끌어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탁 누르게 되면 메뉴가 나오죠. 거기서 파워인지 그라운드인지 또는 오프 페이지인지 선택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걸 그리면은 그림이 이렇게 선이 그렸는데 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 이렇게 나왔었죠. 요 그림 요걸 선택해 주는 거죠. 그라운드면은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온 메뉴 중에서 골라주는 거죠. 뭘 고르죠? 이름. 파워 같으면 몇 볼트인지, 그라운드면 그라운드로 나오면 돼요. 오프 페이지면 오프 페이지 넣어줘도 되고, 오프 페이지는 그냥 오프 페이지 이름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왜? 똑같은 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슈트 안에는 있으면 그게 연결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나중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 페이지 놓으면 거기다 고유한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프 페이지 다른 페이지와 연결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한 시트 안에서도 또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다른 페이지, 내 페이지 바깥쪽과 연결되는 신호선, 그걸 오프 페이지라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버스선 그리기 했죠. 버스는 버스라고 그랬어요.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게 버스잖아요. 그래서 신호선도 버스 신호선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묶어서 전달할 수 있는 신호선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징은 두껍게 표시가 되죠. 신호선보다. 일반 신호선은 얇은데 버스는 굉장히 두껍게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보면 선이 이렇게 45도로 꺾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꼭 버스는 버스 이름을 지정해야 된다고 했고요. 버스 이름의 특징은 버스의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름 뒤에 꺾은 가로를 열고 뭐뭐부터 뭐뭐까지, 근데 물결로 하는 게 아니라 콜론을 집어넣었어요. 뭐 0부터 0:7 그러면 0부터 7번 핀까지 존재합니다. 8개가 존재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름 줄 때 조심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버스선에다 일반 신호선을 연결하는 방법은 add connection을 눌러서 잡아 끌어서 버스선 위에서 멈추게 되면은 바로 창이 제시가 되죠. 그래서 핀 이름 달라고, 신호선의 이름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기준은 이 버스선의 이름, 버스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버스 이름이 들어가고 몇 번째 비트인지가 꺾은 가로 없이 숫자로 바로 표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D00, D01 이런 식으로 부여됐던 거 기억나죠? 그런 식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이 가장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품 배치하고 신호선 그리고 그 중에 신호선이 복잡한 게 많이 있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죠? 버스로 바꿔 하는 거. 그래서 부품 삽입, 신호선 연결, 그리고 파워, 그라운드, 오프 페이지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선 그리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슈트 라벨해 주는 건 습관은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별로 강조하진 않는데 회사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똑같은 거 만들고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면 캡처하는 기능은 알면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이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특히 부품 삽입, 신호선 연결, 버스선 그리기, 버스선 연결, 그 파워 그라운드 지정하는 방법. 아까 파워 그라운드 할 때 그 이름 지정하다 밑에 라벨, 네트 라벨 체크하는 거 잊어버리면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